자, 두 번째 영상 다시 켰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현재 김 부장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인가요? 제목이 너무 길어서 좀 헷갈리는데 이 영화가 좀 히트를 했죠. 저도 드라마를 진짜 안 보는데 이 김 부장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김 부장 드라마에서 김 부장처럼 안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봤어요. 김 부장은 왜 이렇게 퇴사하고 힘들어했을까? 그게 뭐냐면 마인드셋을 버리지 못한 거죠. 마인드셋을 다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부장으로 지내다가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50대 넘게 계속 회사의 퇴직 압박을 견디다 결국에는 자이건 타이건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퇴사 무렵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자영업이건 약 500m 전방에 여러 가지 8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랬을 때 나왔을 때의 그 공허함, 그야말로 동네 아저씨가 돼버리는 거죠. 회사 다닐 때 명함이 있었죠. 부장 명함이 있었고 대기업의 부장 명함이 있었고 그 명함만 있다면 주변의 친구들과 또는 주변의 지인들과 주변의 친척과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어느 정도 주의하십시오. 우러러보진 않더라도 그래도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만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또 소위 말해 청탁도 받을 수 있는 취업에 대한 부분들,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 계속 그렇게 직장에서 약 500m 풀타임으로 전방에 근무를 하면서 80km 집에 들어오면 8시, 이동식 9시, 과속 심지어 10시, 단속에 11시 주의하십시오.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낮 시간대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오후 시간마저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 있을 때는 잠시 후 이동식 저도 학교 과속 많이 받았을 때는 단속에 전화를 100통 넘게 주의하십시오.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100통이면 뭡니까 진짜 150통, 200통까지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바빴을 때. 이런 바쁜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제 모든 지인들로부터, 특히 거래처 연락이 뚝 끊기기 시작했을 때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통신사에서 영업하는 전화, 예전에는 그냥 끊어버렸는데 퇴직하고 나서 1년 있다가 보니까 그런 전화가 반갑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연락이 이제 뚝 끊겨버린다는 거죠. 단절이 돼버리니까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가 그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서 문제가 된 거예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높이 그 정도까지만 안 올라갔어도 젊은 나이에 주임 대리급 또는 과장급 초기에 나왔으면 그런 공허함은 덜하거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했을 테니까. 이 간급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회사를 나오는 순간 동네 아저씨가 되는,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직장에서는 부장, 임원이란 타이틀로 직장생활을 했는데 회사를 나오는 순간 동네 아저씨가 되는 이런 간극의 차를 공허함으로 느끼고 허무함으로 느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가장 커요. 영상에서 나오듯이 공황장애까지 나오죠, 김 부장이. 그게 그 송이구 작가가 아마 그 원작 소설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송이구 작가라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많이 안 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공황 증세를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황인지도 모르고 그런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까지의 버티고 버티다 끝끝내 공황이 찾아오는 거죠.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직장을 나오고 나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이 당신을 평생 케어할 수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년이 거의 다 60 아니면 요새 55세, 노동법상 60인가 요새 60이죠, 그죠? 60세까지가 거의 정년인데 60세 이후에 100세 시대인데 나와서 이제 할 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에만 매달려 있다가 60세까지 잘 버텼다고 쳐도 59세에 퇴직하고 나와서 과연 내가 뭘 할까? 수억의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잘 보존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퇴근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업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서 실패하더라도 조금씩 시작을 해보셔야 돼요. 그 실패가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부인이, 와이프가 가정주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정에 있다면 내가 온라인 셀러를 하면서 요새 쇼핑몰을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건을 떼다 팔아보면서 이윤을 맛보는 거죠. 사업자를 내보고 와이프 이름으로 내보고, 그래서 와이프랑 동업을 하는 거죠. 와이프가 사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온라인 마케팅을 해보는 거예요. 세일즈를 해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경험을 쌓아 나가라는 거죠. 힘들죠, 물론 직장 약 생활에서. 300m 전방에서 특히 우측 방향입니다. 저 또한 대리 과장급 때는 진짜 밤늦게 잠시 새벽까지도 후 일을 장원 정말 많이 했기 이어진 때문에 방면으로 우측 방향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우리 같이 약 일했던 직원들이 250m 본다면 전방에서 다 공감해 줄 거라고 장원 보는데 방면 좌측 방향입니다. 정말 이어서 죽어라겠습니다. 약 50m 전방에 좌회전입니다. 그래야 잠시 이번에 후 올라갈 수가 있는 것 장원 같아요. 방면으로 좌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심지어 약 예를 50m 든다면 전방에 좌회전입니다. 새벽 12시까지 일하다가 잠시 후 잠은 자야 좌회전입니다. 되고 잠은 자야 되겠고 집에 돌아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좀 다음날 출근하기도 힘들 것 같고 회사 근처에 찜질방에서 자다가 찜질방에서 새벽 3시까지 노트북 켜고 일하다가 핸드폰을 노트북 옆에다가 두고 잤는데 그게 2017년인가 6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쯤 됐던 것 같은데 와, 그 당시에는 핸드폰을 훔쳐가는 사람이 찜질방에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 새로 산 핸드폰 한 3개월 됐나? 그 당시에 뭐 갤럭시 노트였던 것 같은데 그거만 쏙 가져간 거예요.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트북 켠 상태로 핸드폰을 옆에 놔두고 그대로 그냥 고개를 쳐박고 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일을 했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을 했고 그 정도로 일을 했는데 그렇게만 지금까지 계속했다면 저 또한 지금의 위치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자영업에 준하는 소일거리를 꼭 해보셔라.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약 여기서 이렇게 400m 마치고 전방에서 세 번째 우회전입니다. 영상도 다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컨설팅, 이제 부동산도 진행하고 있고 경매도 진행하고 있고 각종 컨설팅도 사업적인 부분들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지 그것을 각 부분에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진행하고 있는 메인 채널 전원생활연구소 TV에 들어와 주시면 각종 부동산에 대한 정보 또 토지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취득할 수가 있고 현재 이 채널에서는 또 각종 우리 삶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산이에요. 자산을 어느 정도 내가 불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불린 자산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또 사업에 이어지게끔 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마케팅과 영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이르기까지 충분히 저희 사무실에서 또 좋은 매물과 함께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 유튜브 본문에 제 유튜브 메인 채널 이름 전원생활연구소 TV와 그다음에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에 있는 어떤 전원주택, 어떤 토지, 이 토지를 활용해서 카페나 펜션이나 아님 토지를 농지로 활용해서 나중에 내가 농지연금 또는 각종 농업 관련된 정책,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각종 농업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 농지연금이란 또 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이 농지연금이라는 것은 만 60세부터 100세까지 매달 내가 보유한 농지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지로 최대 300만 원씩 따박따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나라에서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들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또 전원주택 또한 내가 시골이나 아니면 시골에 준하는 수도권과 가까운 도시 대표적인 게 횡성이죠. 양평과 가깝고 수도권과 가까운 시골 인구 소멸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소멸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사업도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거든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사업으로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경쟁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혼탁한 경쟁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돋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럼 시골에서 있는 생활이 그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고 내가 마케터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오고 싶어도 쉽게 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별화되는 요소.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강조한 것이 차별화.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가? 진짜 자산가가 아닌 이상은 진짜 자산가였으면은 서울에 강남에 상가를 하나 매입해서 진짜 근사한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진짜 비싼 처음에 블루보틀 들어온 것처럼 진짜 비싼 어떤 커피
특색 있는, 지금 블루보틀도 이제 거의 안 가죠. 저도 몇 번은 가봤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블루보틀도 지금 이제 좀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죠. 본인 자산 여건에 맞는 그런 토지, 또 상가, 또 주택, 대지, 이런 것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